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뭐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은 저는 20년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눈 안 뜨면 내 재산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무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활동하시는 바이탈과의 대표, 신경외과 전문의 박광호 선생님 모시고 가볍게 들으셔도 좋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님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박광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응급 환자, 다시 말해서 뇌 다쳐서 오신 분들 시작해서 파킨슨이나 치매로 점점 진행되는 그런 환자부터 해서 이제 말기암 환자,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치료하는 분들이 이제 척추로 전이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 다른 장기에서 병이 생겼는데 척추 쪽에 네네. 전이 된 경우 정말 말기네요. 터미널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터미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고 특히나 태어나라 그러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자꾸 네, 안내요. 호스피스 병동 네, 옮기고 맞습니다. 그러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보존적 치료만 잘만 되더라도 본인의 일상생활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런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수술이나 혹은 이제 펌프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용을 해서 환자분의 통증을 갖다 좀 줄이는 데 만들어. 아, 직접 거기다가 진통제를 투여하나요? 그 병변 부위에? 아, 병변 부위가 아니라 이제 보통은 통증을 느끼는 게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척추 안에다가 이제 그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마약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만 딱 척추에다 카테터로 거기만 몰핀을 투여하면 안 아프니까 움직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도 맑고, 예. 그러면 자녀 수명이 늘어나진 않지만 남은 삶은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 나왔던 그런 케이스긴 한데 몰핀에 너무 과하게 중독되다 보니까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그냥 임종을 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몰핀 펌프를 통해서 넣고 단 한 끼를 먹더라도 집에 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 가서 밥 한 끼를 앉아 먹는 맞습니다. 거는 다르죠, 삶의 질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듣고 오시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호자나 환자분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신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치료적 옵션은 뭐가 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결국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소위 얘기해서 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의사로서 그런 환자분 한 번 올 때마다 되게 보람차거든요. 반응은 어때요? 가족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반응이죠. 환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예 됐어요 라는 분이 많은지 반응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끝까지 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걸 틀리다, 이걸 그르다 한다기보다는 의사는 조력자다. 저희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의사는 내비게이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실은 저는 응원하고 제가 의사로서 한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보다는 네. 단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폐암 같은 경우, 폐암 3기다 했을 때 폐암 3기 5년 내 생존 확률이 예를 들어 20%에 불과한데 그거를 면역치료제를 추가했을 때 보통 한 5개월 몇 프로가 더 올라갔다. 환자한테는 이렇게 100%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좀 과학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실무자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또 살아남은 자들이 또 삶을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가격 대비 생명비에서 가생비라는 그런 말을 썼던 거죠. 이제 병이 걸려서 점점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 20년째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젊은 놈이 별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죽음을 너무 터무시할 필요 없고 항상 죽음이 내 곁에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을 상상해 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돌리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시간을 되돌리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나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정말 힘들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 순간순간 소소한 재미와 순간의 행복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지나쳤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다 보니 이 순간 자체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삶인데 내가 몰랐구나 싶어서 그 주인공의 결론은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팀레이크라는 그 주인공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게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애들이 크니까 아버지 뭐 생일 축하하니까 뭐 저녁 생일 파티 하죠.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그리고 아침 눈 안 뜨면 내 제삿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그날 재밌게 잘 살고 열심히 살면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온 과정의 종착역?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장모님이 93세 돌아가셨는데 사실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 회의하면서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 평균 이상의 수명을 사셨고 건강하게 다 일상을 활동을 하시는데 수술할 거야? 는 이제 얘기를 서로 했죠. 그래서 6개월을 더 사셨는데 딱 이틀 입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되게 행복한 죽음인데. 본인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얘기 안 했어요. 괜찮아, 입원하시면 괜찮아져요 그랬어요. 대신 가족들은 다 왔죠. 본인은 되게 아쉬워하진 않던가요? 환자분 본인께서. 모르셨다니까. 입원해서 그냥 링게로 달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치료하고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하얀 거짓말로 환자분을 자기 병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소외되는 케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다양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소외됐다고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도 보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엔 워낙 우리 장모님 장수를 하셔갖고 언니 친구도 별로 생존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족, 좀 젊으면 좀 다르죠. 네, 정리할 게 있으니까. 예.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정말 집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가산을 탕진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평생을 술로만 지내오셨던 알코올 환자분이시고 알코올성 간 경화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간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뼈로 다 전이가 돼서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 완화만을 위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이것만 하면 할 수 있냐고 막 저를 닥달을 하시는데 돌아가면서까지도 이게 나갈 때 이제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또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서 좀 한참을 고생하셨던 그런 보호자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은 삶은 나만의 것도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삶을 또 지속하고 있는 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실은 의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 30% 치료 효율을 보이던 게 100%가 되고 80%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생각들은 해봐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놓고 돈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남은 가족도 있잖아요. 남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 비용도 무시를 못하는 게 면역 치료제가 보통 3주에 한 번 맞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보통 한 2년 동안 맞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면역 치료제라는 거는 실은 약이 중단이 되면 그 순간 또 암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비용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개인의 부담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냥 2년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그런 또 뭐 아이러니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봐야 될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까지를 젊은 세대한테
120만 태어난 사람이 20만, 40만 태어난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느냐. 아,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믿지만 아버지 세대는 믿지 마라. 너네 아버지는 너한테 잘하지만 너네 아버지 세대는 너네 세대를 등쳐먹는 세대일 수도 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잘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너네들이 심각하게 정치에 열심히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60, 70대 세대가 20, 30대 세대를 등쳐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네. 근데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근데 실감은 못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지는 다가온 게 않으니까 아니면. 의료보험료가 액수도 아직 많지는 네,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20년만 지나면 소득도 쭉 늘어나고 그러면 엄청나게 소득에서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웰빙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쭉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또 듭니다. 오늘 박광 교수님과 나눈 얘기에 정리된 게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 공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일본 르포 작가가 썼던 조력자살이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기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는 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박광 선생님이 쓰신 죽음 공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값이 18,000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분에게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할 테니까요. 좀 더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공부를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로 20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인터넷에 가서 책을 구매하시면 집으로 배송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죽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